일장 흔들리는 버스에서의 만남.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은 저를 찾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7시 30분 출근 버스. 15년째 타는 익숙한 그 버스였습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제 옆에 한 노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첫눈에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낡은 가죽 가방을 두 팔로 꽉 껴안고 계셨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키듯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실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신사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라 뭔가 감정이 폭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저러실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버스 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확인하듯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 날 알고 있나? 버스는 계속 달렸고 노신사는 낡은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뭔가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어요. 손잡이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건 카메라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필름 카메라. 요즘 누가 저런 걸 들고 다니지?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회사 휴게실에서 본 기억이 스쳤습니다. 동료 김 과장이 보여준 낡은 신문 기사. 야, 이거 봐. 옛날 미제 사건 특집인데 진짜 소름 돋더라. 그 기사에 나온 사진가 이야기. 몇십 년 전 어느 아이를 마지막으로 찍고 행방불명된 사진가. 그 사진가의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설마. 저는 몰래 노신사의 옆 얼굴을 후어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흰 머리, 그리고 그 예리한 눈빛.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게 몇십 년 전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제 하차 정류장은 아직 세 정거장이나 남았는데 노신사가 벌써 일어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뭐라고?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가 일어나 내리려는 순간 제 손에 뭔가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꼭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장 수상한 행동.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갈색 봉투. 손에 닿는 느낌이 묘했어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간절함과 슬픔이 섞인 그 깊은 눈빛.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열어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그냥 모르는 노인이 준 봉투일 뿐인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빛 바랜 사진.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진 속 배경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구불구불한 좁은 길, 그리고 담 너머로 보이는 낡은 대문.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 앞 골목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 서 있는 자세까지. 설마 이게 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보여주신 그 신문 기사 혹시 아직 갖고 계세요? 응? 아, 그 미제 사건 특집? 왜? 지금 당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30분 후 김 과장이 휴대폰으로 찍어둔 기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실종 사진가 박민수. 당시 42세 1992년 8월 15일 이후 행방불명.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명 사진작가 박민수 씨는 1992년 8월 서울 마포구 한 골목에서 어린아이를 촬영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촬영 대상이었던 아이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1992년 8월 마포구. 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마포구에 살던 때였어요.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김 과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노신사가. 설마. 저는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작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15일 마포구 신수동. 그리고 그 밑에 연필로 흐릿하게 쓴 한 줄. 미안합니다.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린다고? 이게 대체 무슨?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너 오늘 혹시 이상한 일 없었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더라. 너한테 온 편지야. 편지요? 누가요? 모르겠어. 그냥 민준이에게라고만 써 있고 보낸 사람 이름은 없어. 그런데 이 편지가 엄마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뭐가 어떻다고요? 봉투가 30년도 더 된 것 같아. 그리고 우표도 옛날 거야. 1992년 거. 1992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노신사. 제가 어릴 때 찍힌 사진. 그리고 30년 전 봉투에 담긴 편지. 이게 대체 뭐지? 저 사람은 누구고 왜 이런 걸?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3장 건네받은 사진 1장.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집에 도착해 있다는 편지.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달려 나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30년도 더 된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거. 아침에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 초인종도 안 눌렀는데 어떻게 놓고 갔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로 민준이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표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1992년 것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30년 전 우표라니. 엄마, 이거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7시쯤. 신문 가지러 나갔다가 문 앞에 놓여 있길래. 7시? 그럼 내가 버스 타기 직전이잖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글씨체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민준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당신이 어떤 어른으로 자랐을지 상상해 봅니다. 1992년 8월 15일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신수동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5살 아이. 당신은 그날 혼자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햇살이 예뻤습니다. 당신 머리카락에 반짝이는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 당신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두 남자. 그들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당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나는 카메라를 던지고 당신에게 달려갔습니다. 얘야, 위험해. 당신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동네를 잘 알았어요. 샛길로 또 샛길로. 마침내 당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어머 민준아, 어디 갔었어? 당신은 아무 일도 모른 채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당신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도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날 밤 내 집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못 본 걸로 합시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당신을 찍은 그 사진을 품에 안고. 그래서 실종된 거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나는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날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석 달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가겠다고. 당신이 무사히 자란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출근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은 매일 7시 30분 버스를 탄다고 하더군요. 버스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울 뻔했습니다. 그 5살 아이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착한 눈빛, 순수한 눈빛.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나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1992년 8월 15일. 기억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네가 골목에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집에 들어왔었어. 무슨 아저씨가 안아줬다고. 그때 그 아저씨가.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사진을 돌려드립니다. 30년간 내가 살아온 이유였던 이 사진을, 당신이 무사하다는 증거였던 이 사진을,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 부모님께도 미안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하지만 알리는 순간 당신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들도 이제 늙었을 테니까요. 민준 씨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진가 박민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30년간 나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민수 선생님이 건네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5살 아이.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지켜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사장 드러난 충격적 정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수 선생님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간 혼자서. 새벽 5시 저는 핸드폰을 켜고 박민수 선생님을 검색했습니다. 사진가 박민수 실종 사건 1992년 8월 15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망한 사진작가 박민수 당시 42세 마지막 촬영 후 행방불명. 마지막 목격자 진술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 봤다.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 그게 나였구나.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작가의 아내 인터뷰 2010년. 남편은 절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뭔가 지켜야 할 게 있었을 거예요. 사진 속 노부인이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그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박민수 작가요? 그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편지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박민수 작가의 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납치 시도라니. 박민수 선생님이 신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신고하면 제가 위험해질까봐. 기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민수 작가의 부인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오후 2시 저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박민수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저는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당신이 그 아이였구나. 할머니 혹시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사라지던 날 밤 잠깐 집에 들렀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도망가야 해. 한 아이를 구했는데 그 때문에 위험해졌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 아이는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에 나는 남편을 보냈어요. 살아만 있으라고. 언젠가 돌아오라고.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지킨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착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걸? 어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전화였어요. 여보, 나 그 아이 만났어. 잘 자랐더라고.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전화요? 남편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당신을 만나고 사진을 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전화를 저한테 하고, 그렇게 갔어요. 어젯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 부탁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한 게 남편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한 아이의 미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5장 뒤늦게 깨달은 진실. 박민수 선생님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 몇몇 친척들, 그리고 저. 30년간 숨어 살았던 분이었으니까요. 빈소 앞에 선생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남편이 남긴 게 있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죽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버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가방. 이게 남편의 카메라와 사진들이에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와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사진이 저를 찍은 거였습니다. 이게 다 30년 동안 남편이 찍은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대학 합격 발표 날.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중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는 모습. 회사 앞에서 출근하는 모습.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남편은 당신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대요. 혹시 그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 제가 노신사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민준이는 착한 어른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남편은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고.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박민수 선생님이 지켜주신 하루를 살아간다. 버스에서 노인을 보면 반드시 자리를 양보합니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다가갑니다. 이게 선생님이 원하셨던 삶이겠지. 회사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하게 변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요. 1년 후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그리고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이 사진을 주례석에 모시고 싶어요. 선생님이 계셔야 제 결혼식이 완성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결혼식 날 저는 선생님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젊은 시절 모습으로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버스에서 만난 낯선 노인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켜주신 제 인생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